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부 QI 발표자 강성호입니다. 올해 저희 부서에서는 변화하는 안전관리부란 슬로건에 맞춰 QI 활동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번 QI 활동 제목은 업무 매뉴얼 개선 및 교육을 통한 업무 이해도와 만족도의 향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은 첫째, 안전관리부의 5년차 이하 직원의 비율이 증가한 것입니다. 2018년도 5년차 이하 직원의 비율은 25%였고 현재는 54%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둘째는 안전관리부의 업무는 다양하고 전문적이므로 업무의 습득에 오랜 경험과 시간이 필요됨에도 불구하고 저연차 직원은 입사 후 당직 및 1인 근무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업무에 노출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는 저연차 직원들은 본인 업무 외 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업무 역량 확대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저연차 직원들의 안전관리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지표명은 업무 이해도와 만족도로 정했으며 목표는 저연차 직원들의 안전관리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치값으로는 지표를 활동 전보다 20% 이상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자료 수집은 안전관리부 5년차 이하 직원 7명을 대상으로 4월과 8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여 결과값을 도출했습니다. 문제 분석은 PC본 문제 분석 기법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적 요인에서는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과 컴퓨터 활용 능력 부족이 문제로 나타났고, 조직적인 요인에서는 교육 담당자의 부재와 직무의 집중화가 문제였습니다. 환경 요인에서는 잦은 공사와 노후 건물로 교육 자료가 부실하였고, 부서 내 교육 공간과 장비가 부족한 것이 문제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각 실의 업무 매뉴얼을 2월부터 6월까지 개선하였습니다. 업무 매뉴얼은 시설의 추가, 변경 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부서 내 사무 가구를 재배치하여 교육 공간을 마련하였고, 병원의 중고 컴퓨터와 TV 모니터를 활용하여 교육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개선된 업무 매뉴얼과 교육 공간이 준비되어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14회에 걸쳐 업무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였고, 가능한 최대한 많은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안전관리부 공유 폴더에 개선된 업무 매뉴얼을 올렸고, 그 개선된 업무 매뉴얼을 직원들이 각 근무 장소에서 열람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분석입니다. 업무 이해도에 대한 결과 분석입니다. 개선 활동을 통해 5년차 이하 직원들의 안전관리부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5점 만점에 3.15에서 개선 활동 후 3.65로 15.8% 향상되었지만 목표였던 20% 이상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이해도의 향상을 위한 기타 의견으로는 교차 근무 실시, 신규 입사자 교육 시스템 마련, 책임 및 선임 분산, 각 설비에 대한 취급 사례 공유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업무 만족도에 대한 분석입니다. 업무 만족도는 예상과 달리 개선 활동 점 3.61에서 활동 후 3.54로 2% 하락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QI 팀원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개선 활동 전 설문조사에서 이미 5월달의 부서장 변경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어 활동 전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활동 후 결과값은 조금 떨어졌지만 QI 활동 이전보다 업무에 대한 이해도의 증가와 상호 정보 공유, 직무 교육, 부서 단합회
등의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대치가 반영된 업무 만족도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타 의견으로는 업무 분량 및 적정 인원 분배, 부서 야외 활동 진행, 기술 습득 및 교육 지원, 업무 구분의 명확화 등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번 QI 활동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지만 활동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정기적인 업무 매뉴얼 개선과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확대할 것이며 신규 직원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여 신규 직원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부서 업무에 대한 적응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부서 내 업무 개선과 부서원 간 유대감 증대 활동을 실시하여 항상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즐겁게 일하는 부서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변화하는 안전관리부의 QI 활동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양부 QI 발표자 한우리입니다. 영양부 QI 주제는 잔반 처리 비용 감소를 위한 질 향상 활동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지자체는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처리 비용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영양부의 음식물 처리 방식은 19년 8월까지는 쓰레기양과 관계없이 매월 100만 원씩 위탁업체에 지불하여 모든 것을 일임해 왔으며 19년 9월부터 비용이 매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자 위탁업체를 교체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70kg당 칩을 1개씩 부여하여 버리는 양에 비례하는 비용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양부에서는 잔반량 감소를 통해 잔반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영양부 지출을 줄이고자 21년 QI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지표는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식수 1인당 음식물 쓰레기 양과 처리 비용이며 이는 매월 생성된 음식물 쓰레기 총 무게와 처리 비용의 식수를 나눠 평균을 낸 값이고 목표는 20년의 값에서 10%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원 반찬 판매액이며 직원 반찬 판매 액수를 합하여 평균을 낸 값이고 목표는 20년의 값에서 80%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은 1월에서 9월까지 사용된 음식물 쓰레기 칩수와 반찬 판매 장부를 기준으로 무게와 비용, 수익을 조사하여 합계를 낸 기록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활동 일정입니다. 삼육부산병원은 채식병원으로 채소 사용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채소는 전처리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식재료이며 여름철에는 신선도가 떨어져 폐기량이 훅 늘어나기도 합니다. 또 식수 변동 폭이 크고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측에 실패할 경우 잔식이 발생하며 메뉴가 기호와 맞지 않거나 배식된 음식량과 피급식자의 양이 다를 경우 잔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의 재료인 채수를 우리기 위해 사용되는 다시마와 무도 쓰임을 다하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며 여름철 매주 제공되는 수박과 각종 행사에 쓰이는 과일에서 나오는 껍질 쓰레기 양 또한 상당합니다. 행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쓰레기 양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될 여지를 줄이기 위해 메뉴 선정, 발주, 검수, 전처리, 조리, 배식 과정을 통제하는 개선 활동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농협 공판장 사이트에서 식재료 시장 조사 후 제철 채소를 이용하여 메뉴를 계획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검수하는 과정에서 모든 샘플을 살펴보고 신선도가 떨어지는 채소는 반품시켜 전처리 시 발생하는 폐기량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생채소일 때와 채소 세척 후 전처리까지 완료했을 때와 조리 과정을 거친 후의 사용기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유동적으로 바뀌는 식수를 시시각각 반영하여 양을 수정하고 최대한 식재료 사용기한을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 조리 후 생성되는 다시마와 물을 버리지 않고 반찬으로 활용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식되지 않은 음식을 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여 음식이 의미 없이 버려지는 것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활동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식수 1인당 음식물 쓰레기 양과 처리 비용 평균은 167.98g, 28.8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0.48%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직원 반찬 판매액 합계 평균은 16만 5,556원으로 작년에 비해 93.01% 증가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곧 이번 QI로 인해 487만 4천원을 절약한 것이 됩니다. 결론 및 추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개선 활동으로 유동적으로 변하는 식수에 맞춰 식재료 양을 조절하고 잔식을 판매하여 상반기의 음식물 쓰레기 양과 처리 비용을 감소시켰습니다. 6월부터는 여름의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의 영향으로 식재료 폐기량이 늘어나고 각종 행사의 증가로 인해 과일 껍질 쓰레기가 추가되므로 쓰레기 양과 처리 비용이 다소 증가하였기 때문에 2차 개선 활동으로 채수용 식재료를 활용하여 메뉴를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고, 날씨 또한 선선해지면서 다시 쓰레기 양과 비용이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영양부는 이 활동을 통해 목표했던 2가지 지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활동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직원 식당의 잔반 없는 날 도입, 기호식품 설문조사, 직원 전체 교육 등의 활동을 더해 QI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공급실 QR 발표를 맡은 강혜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시행한 QR 활동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좋은 멸균 프로세스 개선으로 인한 비용 절감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중앙공급실은 의료기구 물품 공급의 중요한 핵심으로 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반적인 의료기구 소독, 멸균 업무를 관장하고 기구 사용 부서의 소독, 멸균 의뢰 물품을 처리하여 안전성이 보장된 멸균품 및 인내 내 합리적인 물품 관리로 원내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멸균 물품 업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구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멸균 의뢰가 들어오면 물품을 분리하여 세척, 검수, 포장 과정을 거쳐 해당 물품에 맞는 멸균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로 고온 스팀 멸균과 저온 멸균 방법으로 시행하며 저온 멸균은 이온가스와 가산화수소 멸균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고온 스팀 멸균은 주로 철제기구, 저온 멸균은 그 외 다양한 기구에 사용됩니다. 저온 멸균 방법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면 이온가스를 이용한 멸균법은 가스의 폭발 위험성과 독성 때문에 수행시간이 12시 이상 걸리는 단점이 있으며, 반면 저온 가산화수소 멸균기는 단시간 멸균 방법으로 빠른 멸균 회전으로 인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고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신속한 회전으로 수술 및 응급의료기구를 소독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병원 인정 평가 후 간염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므로 약품 소독 처리로는 충분치 않고 내시경 기구, 복강경 기구 및 응급의료 기구의 멸균을 필요로 하며, 또한 이온가스 멸균기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어 노후가 되고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저온 멸균의 용량이 부족하여 원활한 멸균이 필요하여 저희 병원은 2019년 후반기 저온 멸균기를 도입하였습니다. 저온 멸균기 운영 방식은 3가지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사이클별 멸균기 적용 시간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각 사이클에 따라 쉽게 생각하시면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시는 세탁기의 코스별로 세탁 가능하듯 멸균 가능 물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온 멸균기 도입 이후 멸균 업무를 수행하는 데 고비용 발생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핵심 지표는 저온 멸균기 가동률이며 목표는 전년 대비 10% 이하 감소하는 것입니다. 사전 조사는 2020년 1월에서 9월이며 사후 조사는 21년 1월에서 9월입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내시경, 복강경 수술기구 사용 수술 건수와 저온 멸균기 가동 횟수입니다.
PC본을 사용하여 저온 멸균기 가동 문제점을 발생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측면에서 보시면 멸균기 사이클에 따른 멸균 가능 물품 분리가 미비하였으며 주로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내시경, 복강경 의료기기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수술실에서 멸균 의뢰가 오는 대로만 멸균을 시행했으며 멸균기 가동 매뉴얼의 업체의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원인 분석을 토대로 개선 활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순위 선정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 개선 측면과 사용자 측면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개선 활동입니다. 수술실과 스케줄을 공유하였습니다. 저온 멸균기 가동의 대부분은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내시경, 복강경 기구이므로 수술실 스케줄에 따라 멸균된 물품 공급 스케줄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효율적인 멸균 의료기가 공급을 목적으로 수술실과 스케줄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료기기의 멸균 운영 및 공급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급업체의 기본 매뉴얼을 보는 실정에 맞게 사용자 중심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동 가능 물품에 대한 정비를 하여 직원들과 공유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개선 전에는 단독으로 돌렸으나 매뉴얼을 보완한 이후 함께 가동 가능 물품을 분류하여 멸균기 가동 시 병행하였고 이를 체크리스트로 관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소독기 사용 횟수가 86회 감소되었음을 체크리스트 기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개선 활동을 기반으로 주 관련 부서인 공급실과 수술실 직원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멸균기 가동 시 사용되는 가산화수소 비용이 너무 비싸 업체의 공급과 조정을 의뢰하여 올 11월부터 5만원 인하되어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대략 150만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결과 분석입니다. 수술 건수는 사전 조사 대비 42% 증가하였고 멸균기 가동 횟수는 사전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핵심 지표인 멸균기 가동률은 사전조사 대비 16% 감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수술 건수 42% 상승한 것에 비해 가동 횟수를 감소한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멸균기 가동으로 인한 가산화수소 비용만 210만원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온 멸균기 업체에서 보내준 기본 매뉴얼은 각 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광범위한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문을 품어 각 기구 업체에 연락하여 멸균 방법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받아 다시 분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멸균의 단일적 기구 소독이 아닌 여러 기구 소독이 가능해졌고 저온 멸균기 횟수의 목표인 10% 이하로 감소시켜 비용 절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온 멸균 프로세스 개선으로 인한 비용 절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수술실과 공급실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언입니다. 추가되는 수술기구는 상세한 멸균 방법을 업체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향후 추가되는 수술기구나 물품은 제조사 사용 지침서를 기준으로 추가 적용하여 적절한 멸균 의뢰 방법 선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00평동 QI 발표자 김수경입니다. 저희 병동에서는 퇴원 간호 업무 개선 활동을 통한 간호사의 업무 부담감 감소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원은 입원 종료이자 이후 진료의 연장선으로 환자들은 퇴원 후 생활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면 퇴원 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원은 진료 업무와 행정 업무의 결합으로 복합성을 가지고 있고 본원에서는 간호 업무 수행이 펑셔널 간호가 이루어지고 있어 차지 간호사와 액팅 간호사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로 퇴원 업무는 주로 차지 간호사가 처리하고 있고 이를 접하지 않은 액팅 간호사는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동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간호사의 업무 부담감 감소를 시키고자 이 QI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수집은 600병동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 두 번에 걸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환자 퇴원 업무 부담감에 대한 설문조사의 평균 점수를 샘플링하였습니다. 문헌 고찰을 통하여 타원에서도 퇴원 업무에 대하여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업무 부담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개선 활동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한국의료지의학회에 보고되어 있는 서울 삼성병원에서 시행한 설문지를 발췌해 왔습니다. 핵심 지표는 퇴원 업무에 대하여 얼마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균 점수를 구하였습니다. 설문 점수가 낮을수록 업무 부담감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사전 설문 평균 점수 3.5점이 체크되었고 이에 목표값은 환자 퇴원 업무 부담감 설문 점수 2점 이하로 잡았습니다. 문제 분석은 PC본을 사용하였습니다. 퇴원 업무의 진행 시 전 직원이 알 수 있는 업무 진행의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퇴원 시 해야 할 교육이 많음에도 동시간대에 주치, 회진, 처방받기, 처치, 환자 응대 등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한 바쁜 업무로 직원들의 의사소통이 부족하게 되었고 일관되지 않은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퇴원 예고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본원에서는 당일 회진 시 이루어지는 퇴원도 많아 퇴원하는 환자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늦어지는 퇴원에 환자들의 불편감 호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QI 활동을 통하여 퇴원 업무에 대한 매뉴얼 정립을 개선 활동으로 삼았습니다. 개선 활동으로 퇴원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의사의 퇴원 처방부터 퇴실까지 퇴원 업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도식화하여 직원 누구나 이 업무에 대하여 익힐 수 있도록 게시하였습니다. 월 1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일관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원 업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원 진행 시 체크 항목을 기입하여 누락 업무가 없도록 하였고 다른 업무를 하던 간호사라도 한눈에 진행 사항을 알 수 있어 업무 처리 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업무가 다른 차지 간호사와 액팅 간호사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액팅 간호사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긴 개선 활동입니다. 본원에서는 당일 주치 회진 후 퇴원 처방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션트나 팀 간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펑셔널 간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본원의 실정상 회진을 따라가지 않은 액팅 간호사는 환자의 퇴원 여부를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한 퇴원 진행에 소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에 퇴원 환자 수에게 스티커를 붙여 우리만의 표식을 만들었고 당일 회진 후 퇴원 결정된 환자의 수에게도 스티커를 붙여 한눈에 퇴원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업무 진행에 원활히 하였습니다. 개선 활동의 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대부분의 항목들은 사후 설문조사 시 부담감 감소를 나타내었습니다. 퇴원약 설명에 대한 항목에는 8월에서 9월까지 병동에서 퇴원약 설명이 진행되면서 부담감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사전 평균 점수 3.5점에서 사후 평균 점수 2.6점으로 여러 개선 활동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퇴원은 단순하게 환자가 환의를 벗고 병원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진료 절차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고 환자의 이후 외래 절차에 대해 교육되고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퇴원은 다음 입원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직원들 간의 혼선을 줄이고 퇴원에 대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매뉴얼 개발 후 진행해 보니 차지와 액팅 간호사 모두의 업무 부담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퇴원 업무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았습니다. 본원에서는 퇴원 예고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아 원활한 업무 개선은 어려웠으나 향후 퇴원 예고제가 실시되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퇴원 업무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021년 600병동 QI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20병동 QI 발표자 최진영입니다. 320병동 QI 주제는 의료 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환경 생각하는 마음은 올리고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질환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과거에 비해 입원율이 늘고 의료 폐기물 처리율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은 전국에 단 13곳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희 병동의 의료 폐기물 배출 상태에 대해 돌아보았습니다. 폐기물 배출 기준에 맞지 않게 버려지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고, 그로 인해 본격적으로 병동의 의료 폐기물 배출 상태를 관리해 보고자 본 QI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I 핵심 지표는 두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 폐기물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도이며 설문조사 및 관련 퀴즈를 내어 평균 80점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본 병동의 의료 폐기물 박스 배출량이며 320병동 환자 총 재원 일수당 배출되는 의료 폐기물 박스 개수로 산출하여 사전조사 대비 20%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인식도 관련 자료 수집 기간은 사전조사 1월, 사후조사 10월에 시행하였고, 박스 배출량 자료 수집 기간은 사전조사 1월에서 2월, 사후조사 8월, 9월로 각각 2개월씩 비교하였습니다. 문제 분석은 PC본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의료 폐기물 배출량 증가의 문제점을 관찰해본 결과 격리 환자들에 대한 콜벨 응대와 처치 반복으로 격리 보호구 착탈일을 계속함에 따라 격리 폐기물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저희 병동은 케모포트 사용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케모포트 주사 바늘 제거 시 듀오덤과 테가덤 등 주사 바늘 고정 부착물과 같이 제거가 됩니다. 액팅 간호사의 편의와 주사침 자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니들만 분리해서 버리지 않고 통째로 손상성 폐기물통에 버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폴리, JP 등 배액관 제거 시에도 배액 주머니 잔여물을 따로 분리 배출하지 않고 액체가 들어있는 그대로 폐기물 박스에 같이 버려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의료 폐기물 처리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고 행동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약물이 섞이지 않은 수액 유리병은 재활용 분리 배출이 가능합니다. 본 병동에서는 이러한 폐기물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대로 의료 폐기물 박스에 버려지고 있고, 그로 인해 폐기물 박스의 부피 증가 속도는 빨라집니다. 많은 폐기물 박스를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선 활동은 총 5가지를 시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료 폐기물 분류 기준을 보기 쉽게 안내문으로 만들어 폐기물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병동 직원들 모두가 매 근무마다 배출되는 의료 폐기물 박스 개수 상태에 대해 모니터할 수 있도록 현황표를 만들어 게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희 병동은 조금이라도 의료 폐기물 박스 부피 및 무게를 줄이고자 분리수거통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원활히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손상성 폐기물 옆에 켈리를 비치하였고, 간호 업무에 숙련되지 않은 신규 간호사 및 액팅 간호사에게 수시로 분리 배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저희 병동은 격리 환자가 주로 고령이거나 거동이 힘들어 기저귀를 사용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므로 콜벨 빈도가 높고 그에 따라 격리 보호구 착탈일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희 병동은 콜벨 호출 이유를 파악해 리스트로 만들어 보았고, 격리병실 문에 포스터로 부착하여 퇴실 전 한 번 더 환자분들 주변을 살피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폴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도대의 선반에 비치하여 침대에 누워 물건을 내릴 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QI의 결과 분석입니다. 우선 320병동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의료 폐기물 분리 배출 인식도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QI 활동 전에는 59.4점으로 낮았으나 활동 후에는 89.5점으로 목표 점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폐기물 박스 배출량 비교표입니다. 활동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일반 폐기물은 0.074 박스에서 0.071 박스로 미세하게 줄어들었고 위의 폐기물은 똑같이 산출되었으며 격리 폐기물은 0.017 박스에서 0.068 박스로 배출량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표를 보기 쉽게 그래프로 변형한 것입니다. 320병동 QI 활동 지표 2가지 중에 부서원 인식도 부분은 목표치에 도달하여 성공하였습니다. 개선 활동에 언급한 안내문과 의료 폐기물 배출 현황표를 게시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부서원들의 학습을 유도하겠습니다. 의료 폐기물 배출량 감소에 대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격리 의료 폐기물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이유는 7월 달부터 본 병동의 3인실이 접촉주의 감염 격리 병실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VR이 격리 병실로 사용 중입니다. 앞으로 격리 병실에 출입 시 해당 환자의 간호처치만 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잘 살펴보고 나옴으로써 콜벨 호출하는 상황을 줄여 잦은 입퇴실의 횟수를 줄이겠습니다. 격리 폐기물 배출 시 최대한 부피를 줄여 배출하도록 교육 및 시행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상 320병동 QI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